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연예가 파일입니다. 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안 좋은 소식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연예가 마당발로 알려진 공형진 씨가 네. 빚더미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이 좀 떠들썩했었죠. 예. 인터넷상에 보도가 되면서요. 공영진 씨가 어떤 사정인가 이렇게 좀 보니까 예. 2009년경에 평창동 쪽에 한 7억 원 정도 시가하는 그 자택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7차례 정도 압류가 계속 들어왔던 걸로 정황이 나오면서 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살펴봤더니 한 7억 원 정도까지 상당하는 빚이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거기다가 한 1억 원 정도 세금, 각종 세금이 압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해당 구청인 종로구청, 종로세무서 등등 건강보험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정황이. 거기다가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과 세무과 이런 쪽에서 압류가 되면서 그럼 소득세와 관련된 그런 세금을 못 내서 압류가 된 것으로 분명히 추정이 가능한 내용이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걸그룹 EXID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미국에서 영어 때문에 논란이 됐었다고요. 저 공영진 씨 얘기 조금만 더 보태서 해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탈세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는 압류가 됐었고 또 은행권에서 지난해 말에 그 경매를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경매가 개시가 된 그런 상황으로 전해진 건데요. 그렇다면 공영진 씨가 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오랜 세월 충무로에서도 감초연 기자 하면서 김승우, 장동건 씨하고 막역한 그 인맥을 과시했던 분인데 그럼 정말 이렇게 어려울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영진 씨가 2013년경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실제로 자신이 그 작품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이는 크고 있고 경제적으로 좀 힘든 건 맞다라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상황들이 얽힌 건 분명하겠구나. 그래서 그 소속사 측에서는 탈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취재를 한 그 해당 매체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고의적으로 안 낸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지 못했던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ID 해외에서 이제 영어 발음 때문에 좀 조롱거리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심기가 불편하셨을 거예요.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한국말 했을 때 서툰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재밌게 보고 또 우리하고 또 친근해하려는 의도를 보기도 하잖아요. EXID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인기 걸그룹인데 미국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현지의 그 리포터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에 온 소감을 물었더니 지금 보이는 그 화면이 지금 그 발음 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I'm so happy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음을 가지고 비하를 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 차원을 넘어서서 예능의 소재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연예계 미국파로 알려져 있는 G.O.D의 박준영 씨를 비롯해서 FX의 엠버죠. 약간 그 남성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엠버 또는 굉장히 솔직한 매력이 있는 친구인데 이분도 굉장히 격분을 하고 2PM의 옥태경 씨 이런 분들도 어떻게 우리나라의 발음을 그 미국 발음을 가지고 영어를 한 거를 이렇게 조롱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격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EXID 그 소속사 측에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하기는 했다고 하는데요. 법적인 대응이나 이렇게 강력 대응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 프로그램이? TMG란 연예 매체인데요. 연예와 관련된 소식은 좀 일보를 많이 전하기도 하고 심층 보도도 많이 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는 걸로 전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걸그룹, 인기 걸그룹의 멤버인 정화 씨가 가서 했던 소감 정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지금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음을 가지고서 어떤 소재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요. 우리나라 말을 못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만요.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는 속상한데 EXID가 저렇게 프로그램에서 거론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건가요, 미국에서? 왜냐하면은 K-팝에 대해서는요, 그냥 그 아시아권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남 스타일로 입증이 됐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음악을 좋아하고 있고 K-팝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자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행사라고 한다면 더 심층적으로 프로그램 방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 씨의 그런 발음 가지고 얘기를 더 심층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동안 네. 뭐 한국인, 동양인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논란이 일은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영화 버드맨에서 이번에도 한국인 비하 발언이 나왔다고요. 네. 예.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가 극 중에서 그 김치의 냄새, 역겨운 김치 냄새 같다.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치에 대해서 사석에서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 분들이 봤을 때 우리는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를 해도 외국 분들이 느낄 때는 아, 역겹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 난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 프로그램 보니까 맛있어 보여서 먹어봤더니 예. 맛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영화의 대사에서 하필이면 김치를 썼다라는 부분이 있어서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일부 네티즌들은 감독이 멕시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멕시코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랬느냐 이러면서 정말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예. 네. 또 여성 비하 발언, 네. 여성 비하 발언에 이어서 상품백화점 생존자를 비하하는 발언 때문에 장동민 씨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또 거짓으로 해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쭉 보면요. 상품백화점의 생존자가 뭐 오줌 동호회 뭐 1등 처음에 창시자다. 이런 식의 인터넷 그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인데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무래도 뭐 개그가 점점 많이 웃겨야 된다는 집착 때문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이죠. 논란이 있었고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기자회견을 가져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손편지를 직접 그 피해자의 분에게 장동민 씨가 전해주기 위해 갔었다. 사과를 하고 싶어 갔었다라고 했을 때 3시간 기다렸다. 그 변호사를. 근데 나중에 또 한 프로그램에서는 아니다. 확인해 보니까 한 30초 정도밖에 있지 않았다. 하면서 장동민 씨 측에서 이례적으로 새벽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30초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보도를 했던 프로그램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더니 30초더라.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니 그 입증을 하기에는 다각도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느냐. 프로그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변명 차원에서 후속 그 방송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조금 안 좋은 시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장동민 씨 케이스를 보니까 느끼는 것이 과거에는 무리를 빚었던 연예인들이 뭐 자숙기간이라고 해서 오랜 기간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무리를 빚어도 뭐 말로 때우거나 변명을 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요, 뭔가 논란의 단초가 됐다 그러면 일단 모든 활동을 접고요. 자신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접고 대중들이 용서를 하고 허용하는 그날까지 좀 기다리는 분위기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도 대중들의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를 모르겠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발언 논란이 있었던 장동민 씨라든지 또 이태임 예원 사건도 기억을 하시잖아요. 이태임 씨 같은 경우에는 자숙을 하고 정말 모든 활동을 접고 들어갔는데 예원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뒤늦게 뭔가 빌미를 제공했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또 그리고 연예 관계자들이 봤을 때도 말 한마디 사과하고서 그냥 하면 남의 말 3일이라고 그냥 금방 잊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연예인 혹은 정치인 공인들이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막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벤져스2 출연 배우들도 막말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네, 크리스 에반스도 그랬었고요. 제레미 레너 같은 경우에도 극 중에 스칼렛 요한슨이 굉장히 매력적인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블랙 위도우라고 그래서 흑 과부 그리고 또 독거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뭐 창녀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막말 아니냐라고 해서 정말 막말 논란을 점화시키기도 했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도중에 마약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불쾌하다는 뜻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면서 취재의 도를 모르는 게 아니냐, 인터뷰의 도를 몰랐던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언행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감독까지 또 여러 가지 그 네티즌들의 그 팬들의 뭐라 그럴까 지적을 받으면서 SNS를 탈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벤져스의 흥행이 조금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어벤져스 2가 빠른 속도 관계에 늘었고 뭐 지금 상당히
흥행이 됐는데 네. 지금 공교롭게도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주춤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하루 평균 한 70만 명이 들어왔다고 보면요. 지금 10만 명 정도의 관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징검다리 연휴 뭐 특혜도 있었다고 하지만 특수도 예.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도덕적인 거에 민감하잖아요. 예. 그래서 막말을 했다든지 뭐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면 좀 안 좋게 보면서 한 발을 빼는 게 대중들의 심리이기도 하니까요. 예. 네, 전자담배 사업 관련해서 김소연 씨, 배우 김소연 네. 씨가 고소당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건이 잘 처리됐죠? 지금 일단 경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전 남자친구가 전자담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특허를 받은 거라고 알고서 예. 5명의 분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한 9억 원 정도요.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갖고 온 거지 특허를 받은 거 아니었다라고 예. 하면서 투자를 하게 유도했을 때 김소연 씨가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김소연 씨가 부추겼다 이런 취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낸 건데요. 예. 경찰서의 조사에서는 김소연 씨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무혐의로 종결을 했는데 일단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라서 검찰의 결과도 좀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김소연 씨 측에서는 검찰의 결과까지 나오면 그 이후에는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그 청담동 쪽에서 봤는데요. 예.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떳떳하게 자기 활동이 드라마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죠? 네, 예. 드라마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G.O.D의 멤버 손호영 씨, 뭐 외모가 잘생겨서 그런 건지 네. 복잡한 연애사로 뭐 진실 공방이 뜨거웠는데 네. 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열애다라고 해서 어느 한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예. 손혜영 씨 측에서는 뭐 스포츠 아나운서 황보미 아나운서라고 하는데요. 그분하고는 이미 헤어진 지 좀 됐다. 열애설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나온 것이 그 황보미 씨가 그 어느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녹취를 인용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였던 가수 아미 씨가 자신과의 열애설을 예. 흘린 거다. 보도를 하게끔 유도를 한 거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또 보도가 되면서 진흙탕 싸움처럼 간 겁니다. 왜냐하면은 황보미 씨하고는 그 단독 보도를 했던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손호영 씨가 만났다고 하고요. 예. 가수 아미 씨하고 손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가을 열애설이 터졌거든요. 그렇다면 만났던 시간이 겹친 것이냐 이런 의혹까지 받게 됐었고 예. 또 한 매체에서는 가수 아미 씨에게 그럼 황보미 씨하고 사귀었던 것이 영향을 끼쳤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앓이도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손호영 씨의 연애사가 이렇게 연예 매체에 중심에 서야 될 정도였나 좀 많은 분들이 취재하고 보도하고 예. 이러면서 좀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이제 기자의 입장이지만 좀 과다한 취재 경쟁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좀 더 열의를 갖고 왜냐하면 또 때론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연애한 게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취재를 예. 열심히 했는데 물론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뭔가 더 알려야 되겠다는 의협심이 불타오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너무 매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보다 더 센 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자를 공개하게 된다든지 예. 필요 이상의 녹취까지 공개하게 된다든지 도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가다 보니까 예. 취재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이한 예능 프로그램 뭐 네. 이야기하면서 정리해볼까 하는데 네. 경찰청 사람들 네. 예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16년 만에 돌아왔죠. 예. 딴딴딴딴딴딴 예. 그 음악에다가 네, 약간 많은 경찰분들 분들이 로버트처럼 기억하실 이렇게 예. 카메라 보시면서 얘기하셨던 네. 프로그램인데요. 예. 2015 경찰청 사람들에서 이경규 씨가 MC를 맡고 돌아왔는데 예. 성적이 조금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거기다가 또 출연자 한 분이 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하차하게 되는 예. 일도 있었는데요. 뭐냐면 사건을 재구성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지를 현직 경찰관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요즘에 그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 재연 프로그램에서 사건에 대해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시너지 효과가 적다라는 게 분석입니다. 네, 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들어보니 참 재미있군요. 네. 많았죠? 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